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반도체 소재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낸 젊은 신진 연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포스포린을 발견한 포스텍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차원 물질 포스포린, 그것을 찾고요. 거기에 밴드갭 제어를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용어에 관련한 것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이번 연구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까지 받으셨는데 어떤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우선 2차원 물질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차원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갖는 아주 얇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런 이제 2차원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가 흔히 전기가 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부르고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부르는데 2차원 물질의 밴드갭 제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의 전기 전도성을 그 부도체에서 도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조작하는 데 성공한 연구 결과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양을 조절함으로써 좀 효율성을 높였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밴드갭 제어, 이것도 좀 궁금한 용어거든요. 예, 그 밴드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 장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그 물질에서 밴드갭이 크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돼서 부도체에 가까워지고요. 그 밴드갭이 작으면 전류가 쉽게 흐르기 때문에 도체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밴드갭이라는 물리량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만 있다 그러면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이제 도체에서 부도체까지 제어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번 연구를 얻은 효과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핀이나 포스포린과 같은 2차원 물질들이 이제 저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실리콘과 같은 물질을 대체해서 전자 소자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단점을 잘 극복해내는 물성 제어 기술이 참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연구는 이제 포스포린이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진 원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외부 자극 효과로서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게 물성이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더욱 발전을 하면 이제 훗날에 물성을 이제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예.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두께를 갖는 얇은 2차원 물질 포스포린을 꿈의 신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지 이 포스포린 물질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포스포린이라는 것이 이제 인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입니다. 예.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이고요. 이제 그래핀이 그 수소로부터 이제 원자 한꺼풀을 벗겨낸 형태의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성냥 머리에 사용하는 그 붉은색 물질을 정린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것을 이제 고온 고압에서 처리하면 이것도 이제 숯과 비슷하게 검정색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흑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물질의 원자 한꺼풀을 벗겨낸 것과 이제 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두 물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가장 잘 알려진 물질이 이제 그래핀이기 때문에 2차원 물질이요. 그 그래핀이라는 것은 탄소 원자들이 이제 육각형 그물 모양으로 배열이 돼서 굉장히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고속 반도체나 투명 전구와 같은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수도 있어서 예. 이제 미래 신소재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만 이것이 좀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데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핀은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데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전기 전도성 제어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2차원 반도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각광받고 있는데 포스포린이 이제 그런 2차원 반도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포린을 잘 활용하면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미래 신소재다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포스포린이
어디 산업의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차원 물질 연구 자체가 이제 신물질에 관한 기초 물리학 연구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산업 전반과 이제 폭넓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조금 더 이제 작고 좀 더 성능이 우수한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제작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구부리고 이제 착용 가능한 이제 전문 용어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전자 소자 개발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2차원 물질의 학계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떤 이런 2차원 물질의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차원 물질이라고 하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얇은 형태의 물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얇은 두께가 되면은 이제 원자 크기, 개수로 보면 이제 한두 층 정도에 이르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실리콘과 같은 이제 3차원 물질과는 매우 다른 이제 독특한 물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소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3차원 물질과는 다른 독특한 물성을 활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전자 소자의 소형화, 고성능화를 실현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전자 소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예. 예. 자, 오늘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있는데 예. 3차원 물질이 실리콘이고요. 그리고 네. 2차원 물질을 신소재, 포스포린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하나 남았잖아요. 1차원 물질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이제 포스포린과 같은 2차원 물질이 둥그렇게 이제 말아가지고 튜브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이제 포스포린 나노 튜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차원이 하나 더 줄어들어서 1차원적 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면 이제 물성이 바뀌듯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도 이제 아주 새로운 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진지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진화되는 건가요? 3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1차원? 예, 이제 3차원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구 중에 힘들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자상까지 받으시게 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기까지 극복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비유인데 저는 이제 이 연구 활동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예술 활동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도 일종의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이 창작의 고통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문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하면 이제 힘들고 이제 괴롭기 때문에 이제 그만 멈추고 싶고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을 잘 넘기고 나면 이제 그 뭐랄까요 논문이 이제 열매라고 비유를 하면 그 열매가 예. 아주 달콤하고 큰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힘을 얻고 이제 계속 또 연구에 매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제가 사실 요번에 수행한 연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만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했던 연구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총 실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고 이제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서 투고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6개월 걸렸고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예술가 같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걸 하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영감을 얻기 위해?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많이 읽고 잡지도 많이 보고 또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쇼핑 같은 걸 좋아해서 패션이나 이런 데 뭐 이제 물건 사러 다니고 이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 일반 취미 같은 게 굉장히 젊은 뭐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들이 할 만한 취미생활이란 말이죠. 예. 굉장히 젊으세요. 근데 교수라든 자리까지 오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꿈, 진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리학에 왜 입문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이제 입자라든가 핵 이런 이제 물리학이 좀 멋있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연금술사 같은 게 어릴 때는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돌멩이도 금으로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물성 조작 기술과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제 물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뭐 이제 다른 영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그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앞으로 연구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단기적인 목표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연구 철학이 깃들어 있는 아주 작고 강한 연구 그룹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국의 여러 가지 선도 그룹과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좀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고요. 장기적인 목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차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탐색하고 제어해서 이제 그 응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응용성의 바탕을 둔 기초 물리학 연구에 이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연금술사가 멋있어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금술사처럼 신기하고 재미있는 소재들 계속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